예, 제2의 크림빵 사건이라고 불리던 불광역 연쇄 뺑소니 사건 범인들이 모두 검거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얘기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이게 좀 복잡한 문제라가지고. 그 여성분이 50대 여성분이 이제 그 횡단보도를 불광역 앞에서 건너고 있었는데 제일 첫 번째 거의 건너갔어요. 건너갔는데 제일 첫 번째 그 여성분 피해자를 치고 간 차가 이제 흰색 아반떼예요. 아반떼가 1차 충격을 하고 아마 그 현장에는 그 좌측 자, 지금 아반떼 나오고 있습니다. 예, 흰색 아반떼입니다. 이 차가 지금 1차 충격을 했어요. 충격을 하고 그 다음에 도주했죠. 그 다음에 이제 검정색 그랜저 계통의 차량이 이 차가 개차 쓰러진 그 여성을 또 치게 됩니다. 아하. 넘고 그리고 간 다음에 15초 가량에 걸쳐서 일어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승합차가 하나 옵니다. 흰색 승합차가. 근데 승합차가 다시 그 여성을 치었을 때. 그래서 지금 나와가지고 뒤를 조금 보내요. 차에서. 그러니까 그 뒤 따라가던 택시가 빵빵 그 경적을 울려져가지고 그 승합차는 이제 급히 내려서 그 여성분을 그 병원에 후송을 했는데 후송 도중에 그 여성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 아닙니까? 흰색 아반떼, 검정색 그레인저. 이거를 이제 경찰에서 한 주변 거를 찾아가지고 한 100여 대 CCTV를 분석해서 검거를 했더니 검거된 첫 번째 아반떼 운행자는 나이트클럽 DJ라는 사람인데 무면허 운전으로 한 11번 정도의 전과가 있고요. 현재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됐고, 이제 두 번째 재차 이 여성을 친 사람은, 지금 육군 대위고요. 당일날 대전 쪽에서 올라와가지고 소개팅을 받아서 차를 한 잔 마시고 집에 휴가하는 길인데 본인이 뭔가 치긴 친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스스로는 사람이 아니라고 마인드 컨트롤을 했다고 합니다. 자, 최 변호사님, 이런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교통사고들 중에서 저렇게 역과되는 사고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차가 이제 사람을 치고, 그러고 그냥 도주를 하는 경우에는 사람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후속 차량이 와서 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저기는 이제 일반 도로인 것 같은데, 고속도로까지는 아니고요. 전용 차로 이제 차만 다니는 그런 거, 이제 예를 들면 강변북로나 올림픽도로 같은 경우들도 사람들이 아니면 국도 같은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차가 잘 안 다닌다고 생각해서 보고 이렇게 딱 건너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치면 잘 모르고 빠른 속도에서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다시 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런 경우들도 많은데 저기 같은 경우는 물론 새벽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일반 도로 같이 보이고 그리고 두 번째 차량 같은 경우도 좀 석연치 않지만 첫 번째 차량 같은 경우는 사람이 서 있는 상태에서 충격을 가하게 되면 모를 수가 없거든요. 보통은. 첫 번째 차량은 알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 경우에는 저는 안타까운 게 분명히 첫 번째 차량에서 바로 이제 사고가 났을 때 그때 내려서 저 피해자분을 이제 구호하고 그리고 병원으로 옮겼다면은 여기 경찰 관계자분 말도 살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본인은 지금 집유 중인데 저런 사고가 나면 실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형이 나오는 게 무서워서 저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집행유예 상태가 아니더라도 실형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사망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다 쳤는데 무서우니까 도망을 갔는데 저 실형보다 지금 그냥 방치해서 사망에 이렇게 가서 훨씬 더 큰 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무서웠던 마음은 알지만 본인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판단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지금 3명 중에 그럼 누가 제일 무거운 처벌 받는 거예요? 1차, 2차, 3차가 있는데요. 1차, 2차와 3차는 다른 면이 1차, 2차는 일단 도주를 했습니다. 그 도주를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이라고 해서 더 높은 죄가 되고요. 세 번째 차량은 뭐 의도했는지 아니면 뒤에서 택시기사가 이렇게 불을 빵빵 해주셔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도주는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보다 한 단계 낮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일단 1번, 2번이 더 높은 벌을 받는데 1번, 2번 중에서 첫 번째 분이 지금 음주운전에다가 상습 무면허에다가 현재 집행유예에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저분은 실형 중에서 굉장히 높은 중형을 받을 게 예상이 높은 됐죠. 게 어느 정도요? 글쎄요. 근데 그러니까 일단 사망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5년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도주 차량은 최고 무기까지. 5년 이상 무기예요. 5년부터 시작이에요? 5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행유예가 보통 그러면 집행유예거나 떨어뜨려주는 경우도 초범이면 있을 수 있는데 저분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최하가 5년이고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중형이 예상되죠. 이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신호등 뭐 파란불이고 빨간불이고 횡단보도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정지하거나 완전 서행해야 됩니다.
서로 그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해서 건너가는 거를 운전하는 사람이 친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처벌받습니다. 김 박사님. 예. 그리고 이번에 비 오는 날 밤에 저렇게 예, 예, 예. 것도 잡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죠? 예. 뺑소님 반드시 잡히죠. 100%. 예. 100% 잡히죠. 예. 제가 이거 왜 확인해 드리느냐. 항상 사고를 내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약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뺑소니를 하면 100% 잡히고 문제만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